국방부는 오늘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제곱미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 및 완화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가격 다시 뚜렷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국방부에서는 도시정비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해제 또는 완화했습니다. 자, 군사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이 풀리게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땅을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희소식이잖아요. 물론 저처럼 땅 없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일단은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이제 통제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지역이죠. 군사적으로 이제 중요성이 높다라고 판단되는 지역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제한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뭐 군과 협조가 가능하다면 지을 수 있지만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 이제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해당 지역의 뭐 땅 소유주 분들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족쇄가 풀렸다. 족쇄가 풀리면서 값도 엄청 오를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앞으로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어떤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어떤 시너지를 내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대대적인 주택공급 대책 내놨고, 뭐 서울 같은 경우도 지자체 차원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내놨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 공급에 대한 어젠다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국방부 차원에서 이런 보호제 개발 구역을 해제를 했다라는 거는 향후 조금 먼 미래에 이런 개발 정책들과 맞물려서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이 환경이 갖춰졌다, 이런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서울시가요, 신속통합기획 2.0이라는 것을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 대책에다가 서울시까지 힘을 얹어서 보태겠다는 겁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사실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로 주택 공급 속도를 파격적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주택 공급에 있어서 공공의 역할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민간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본격 가동되면 정비사업 18년 6개월이 12년으로 총 6년 6개월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강남 3구를 포함한 한강벨트 지역에 총 19만 8천 호를 착공하겠습니다. 자, 특히요, 오세훈 서울시장은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한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강벨트,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공급 대책을 발표한 건데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추가 지정은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재죠. 제재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핵심은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서울의 핵심지에서 얼마나 공급이 이루어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지난번에 지정했던 토구역 이상 더 추가 지정 계획은 없습니다.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로서는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자, 신속통합기획 2.0, 그러니까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도 힘을 보태겠다, 뭐 이런 계획이라고 제가 아까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힘을 보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정부가 공급하는 부동산 이외에 서울시가 따로 공급을 더 하겠다, 아마 그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그게 지역이 이제 한강벨트 위주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론적,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본다면 네. 정부의 이 공급 대책과 이 서울시 자체의 공급 대책이 상호 보완이 될 수 있겠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핵심 지역, 네. 이게 이번에 나온 이제 서울 한강의 한강벨트 지역의 네. 그 자치구에 있는 그 지역에만 2031년까지 19만 8천 호를 착공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렇게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해야 장기적으로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출발선을 거기에 삼고 네. 있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본다면 지금 국토부가 최근에 내놨던 주택공급 대책과 상호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네. 추진 방식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예를 들어서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공공이 중심이 된 복합 개발을 하겠다라는 네. 거고, 지금 신통기획 2.0이라고 나왔잖아요. 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각종 행정 절차,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서 그 기간을 줄여주겠다라는 서울시 이제 소위 말해서 오세훈표 재건물 재개발 촉진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는 거는 공공주도고 네. 서울시가 하는 거는 민간 중심인데 공공주도가 원래 속도가 빠르잖아요. 민간주도가 좀 느리고. 아닌가요? 거꾸로인가요? 과거 사례를 보면 공공 주도의 복합 개발 정책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어요. 오히려 거꾸로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었던 건데 실제 인센티브에 대한 메리트를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느끼지 못했고, 그다음에 인허가 절차도 중앙 정부가 해주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가 협조를 해야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군요. 예를 대표적으로 용적률 같은 것들이 네네네. 있죠.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실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인 건데, 사실 이제 그거를 다시 이재명 정부에서 LH가 시행사 역할을 그렇죠. 하는 걸로 추진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공공이냐 민간이냐 그래서 속도가 따르면 서로 엇박자를 내서 오히려 서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좋게 말하면 경쟁이 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오세훈 시장이 최근에 이제 정부 주도의 공공 복합 정책 개발에 좀 쓴소리를 많이 했죠. 그렇죠. 공공이 주도했을 때 효율적으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네. 자, 그런 가운데 나온 신통기획 2.0이거든요. 서울시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은 보조자 역할만 하겠다라는 이제 약간의 방향이 다른 식의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 국토부 혹은 정부가 주도가 되는 이 공공 중심의 복합 개발을 어쨌든 서울시와도 협의가 아주 긴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아까 용적률 부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지금 서울시는 기본적으로 그 조망권 같은 것들을 감안을 해서 500%로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묶어두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복합 개발은 예를 들면 최대 700%까지 줘야 충분한 사업성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서울시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신통기획을 통해서 추진되는 단지는 500%를 주고 공공이 주도하는 이 개발은 700% 용적률을 준다. 형평성의 차이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근데 또 오세훈 시장이 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과 해제를 가지고 정부와 또 엇박자였잖아요. 국토부가 또 나서갖고 이 조금 전에 오세훈 시장의 얘기를 또 뒤집지는 않을지,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발표는 없다라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는데 네. 국토부가 나서서 무슨 소리냐, 지금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지정해야 된다 이래버리면 또 엇박자네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협력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번에 부여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토부가 독단적으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서울시와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부딪힐 경우에는 잠재적인 갈등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부동산이 이 대량으로 공급이 되면 내 집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될 텐데, 그런데 갑자기 보유세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지금 세금을 꺼내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세금으로는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언을 했었는데 그 신조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가격이 오른다고 굳이 압박해가지고 심리를 낮출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세제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김윤덕 개인 입장으로는 보유세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 입장을 전제로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공개적으로 저런 말을 한다는 거는 뭔가 정부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은 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네. 기본적인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 뭐 김용목 정책실장 같은 경우도 세제 개편을 할 수 있다라는 취재 발언을 한 바가 있고요. 그렇죠. 네, 또 방금 보셨지만 김인덕 장관도 사견임을 전제했지만 네. 보유세를 늘리는 게 적절치 않겠냐라는 이제 발언을 한 거 보면 이건 물론 제 판단이지만 투기 수요를 억누를 결국 마지막 카드로 세제까지도 검토는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흐름선상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보유세를 늘린다기보다는 시장은 심리기 때문에 네. 정부가 그런 또 카드를 흔드는 건 아닌지 그래도 한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이 늘어난다, 세금이 생긴다 이런 부분은 굉장한 반발을 또 일으킬 수 있겠죠.